소량의 음주도 녹내장이 실명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1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비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표현이 있죠. 안과 의사들은 이 말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눈이라고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눈은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한 먹을거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내장 채널의 유일한 유튜브죠. 바로 녹내장 TV의 최재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내장 TV 설립자고요. 지금 현재는 센트럴 서울안과에서 녹내장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 17년 차 녹내장 전문의이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고요. 저랑 사실 우리 이진한 기자님은 서울의대 다닐 때부터 뭐 좀 잘 알던 사이라서 가끔 요새 자전거도 같이 타러 가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서 톡투 건강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슬라이드 뒤에 보면요, sick eye in sick body란 말이 있습니다. 감은 잡히는데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죠. sick eye in sick body.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픈 몸에 아픈 눈이라는 뜻이죠. 우리 눈이라는 거는 몸 전체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기예요. 빛이 밖에서 들어오면은 이거를 전기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뇌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기인데 또 독특한 장기다 보니까 이게 약간 몸과는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그 스위스의 굉장히 유명한 안과 의사면서 신경과 의사하고 그다음에 또 내과 의사인 조지프 플라머라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녹내장 쪽에 대가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쓴 표현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건강한 몸에 건강한 눈이 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연구의 수준이나 그 어떤 그 그룹이 작았을 때는 결론적으로 그럴 것 같긴 한데 데이터를 좀 충분히 제시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 혹은 건강한 영양 성분과 안과 질환과 특히 녹내장과 상관관계가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몸과 눈은 사실 따로 생각을 했는데 바로 몸이 건강하면 눈이 건강하다. 야, 근데 정말 궁금하네. 그럼 몸이 건강하려면 결국은 생활 습관이 또 중요하고, 근데 생활 습관이 또 눈과 관련돼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밝혀지고 있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긍정적인 생활 습관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 있겠죠. 오늘은 저희 긍정적인 생활 습관은 이제 운동 같은 것들, 부정적인 생활 습관은 이제 좀 나쁜 기호식품들. 그 중에서도 오늘 특히 음주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이 프레스된 것들이 출판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작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던 세계 녹내장학회에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그 유산소 운동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분석 방법 자체가 굉장히 많은 몇만 명, 몇십만 명 혹은 100만 명이 넘어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학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 되게 눈여겨 볼 만한 연구가 영국에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녹내장 환자들에서 신체 활동이 어떻게 녹내장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녹내장에서 그 운동하고 그 관련성이 있고 특히 운동 중에서도 숨차고 얼굴 빨개지는 유산소 운동들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강도가 밋밋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중등도 이상인 경우에 아주 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녹내장이라고 하면 눈에 안압이 높아진다. 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숨이 차고 얼굴 빨개지면 이 심장이 쿵쾅쿵쾅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 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녹내장에 사실은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네. 우리가 유산소 운동할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죠? 우리가 숨이 차잖아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 더워지죠.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초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말초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실제 평소에는 피가 잘 안 들어가던 부분에 피가 도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우리가 녹내장에서 주로 손상을 받는 시신경 부분은 실제로 굉장히 작은 모세혈관들의 공급을 받습니다. 녹내장이 진행한 경우에는 그 모세혈관 망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망가진 혈관망에서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망가진 부분 지금 보시면 저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면 혈관이 거의 없단 말이죠. 네네. 그냥 겨울에 나뭇가지만 남아 있고 잎이 다 떨어진 그런 느낌인데 말처럼 피가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유산소 운동에서 빨갛게 되고 좀 숨차고 그래야지 저런 데까지 어쨌든 혈관 관류가 이루어지면서 좀 녹내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로 숨 안 차고 힘만 드는 운동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역기 드는 거 아, 그런 것들은 실제로 안압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녹내장이 심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에는 녹내장의 진행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유산소 운동 이거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운동도 있고 중간이 있고 약한 운동이 있는데 이 녹내장에 효과가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강도의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영국에서 나왔던 이 논문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2시간 걷는 것보다는 한 20분 뛰는 거 혹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거 어쨌든 숨차게 운동하는 것이 녹내장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막 걷고 숨이 안 차는 것 자체는 전혀 연관성이 없진 않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아주 장시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짧게 그냥 약간 숨차게 운동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2시간 걷는 것보다는 한 20분 뛰는 운동이 네, 맞습니다. 추천된다. 네. 다만 네. 우리 근력 운동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 얘기도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녹내장 환자는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되냐? 네네.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근력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복 수가 되게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무게를 낮춰서 뭐 30번, 40번 할 수 있는 무게는 그거는 그냥 유산소 운동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결국은 모세혈관 혈관의 확장을 주는 거로서 녹내장 네. 환자들한테 도움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이거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우리 최정 원장이랑 저랑 네. 그 사이클을 타다 보면 항상 뒤풀이 시간에 마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엄주인데요. 저 안 마십니다. 안 마시나? 맞다. 저만 마시는군요. 네. 자, 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 환자 살짝 마셔도 안 되나요? 음주에 대한 부분들은 말이죠.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고 또 주류 회사에 주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매우 중요한 논문 한 편이 우리나라 의료진들에 의해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리면서 이제는 녹내장 환자들에게 완전한 금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환자들도 완전 네. 술을 끊으라는 얘기인데 어떤 논문인가요? 네. 요거는 말이죠. 작년에 저희 미국 의사협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행하는 자마 네트워크 오픈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요거를 이제 국내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국내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에서 이제 보도를 했었어요. 작년 10월달에 네네. 10월 23일날 이혜영 기자님께서 보도하신 네. 내용인데요. 중요한 걸 이렇게 동아일보가 또 실었네요. 네네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녹내장 환자가 녹내장을 진단받고 나서 술을 끊으면은 실명 위험이 37% 정도 낮아진다라고 나왔어요. 엄청나게 낮아지는 수치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는 외국인 환자들도 아니고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의학 연구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이 코호트 연구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2010년에서 11년까지 녹내장을 진단받은 사람들 13,000명 이상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술을 그냥 지속적으로 드시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술을 끊은 사람들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작게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 그다음에 뭐 덜 자주 먹는 사람, 매우 자주 먹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소량 음주자, 과량 음주자 얘기를 했잖아요. 과량 음주자가 근데 사실은 아주 과량이 아니에요. 소주로 치면은 일주일에 한 병 반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고빈도 음주라는 거는 일주일에 4번 이상, 저빈도는 이제 2-3번 이내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녹내장 환자분들한테 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제 그래프는 말이죠. 실명의 위험도예요. 이 환자들이 실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어떤지. 소량의 음주도 지금 보시면은 소량의 음주도 여기
위험도가 1.5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량의 음주도 녹내장이 실명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52%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더 위험한 건,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과량 음주일 때는 78% 정도 네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양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거는 일주일에 몇 번 술을 마시느냐인데, 일주일에 4회 이상 술을 마시는 고빈도 음주자의 경우에는 무려 실명 위험도가 250%나 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고빈도에 만약에 과량 음주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높겠죠. 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저희가 환자들한테 소량의 음주도 녹내장 환자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완전히 끊어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우리가 소량의 음주라면 보통 한두 잔 정도 소량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조차도 위험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되게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것이 왜 녹내장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그 안에 알코올의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전공의 때 그럴 때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실려 있는 내용들이 공식 교과서에 술을 마신 후에는 이제 안압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은. 네. 마시고서 술 취해 있는 동안에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시신경으로 하는 혈류도 좀 증가가 될 수 있고 압력도 약간 떨어져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정보까지만 알려져 왔었기 때문에 우리 녹내장 전문의들 중에서도 이 녹내장 환자들한테 음주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뭐 한두 잔은 그냥 드세요. 이런 그렇죠. 얘기를 네네.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음. 근데 이게 말이죠. 술 취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깨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약간 오히려 빨개졌던 얼굴도 약간 하얗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확장된 혈관들이 일시적으로 확장된 혈관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 그냥 바로 그냥 원래 정상 굵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동으로 이렇게 평상시보다 과도한 수축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시적인 허혈이 오고, 그리고 또 다시 펴지면서 피가 다시 들어가면서 허혈이 됐다가 피가 다시 들어갈 때 일어나는 허혈 재관류 손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자주 반복하고 혹은 뭐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서 이렇게 막 혈관이 확장됐다가 줄어들었다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녹내장이 악화되는 것이 아닐까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녹내장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그 완전 치료도 네. 받겠지만 그 네. 생활 습관으로 금주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네. 뭐 녹내장 환자 뭐 술 좀 드셔도 돼요라고 이제 아무도 말하지 못할 거예요. 요거는 녹내장 환자는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내장 또 환자분들 많이 진료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환자분들에게 이 녹내장 진단받으면 굉장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환자들한테 좀 용기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만성 질환이고 바이탈과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평생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더 저희가 뭐 좋게 만들어서 망가진 신경을 살릴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 덜 망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개인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신뢰감 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또 사실 유튜브에 저희가 녹내장 TV라 그래서 녹내장만 다루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서 그 환자들 대상으로 한 정보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다국어 버전도 저희가 만들 생각이고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지속하면은 얼마든지 희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무엇보다 중등도 정도의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검주, 요 생활 습관 두 가지를 잘 지켜둔 녹내장 환자분들 만성 질환이지만 계속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녹내장 TV의 최재현 원장님과 함께 녹내장 환자의 올바른 생활 습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녹내장 TV가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클릭도 한번 해주시고 구독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톡톡 건강에서 짧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앞으로 녹내장에 관련된 또 운동, 맞춤형 운동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내장 힘들어하신 분들 이 영상 보고 많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